얼굴 인식도 잘 되고 지문 인식도 빠르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맑은 봄날 보내고 계신가요? 신학기라서 제가 애들 케어하느냐고 요즘 영상이 뜸하네요.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앉았더니 더욱 말을 버벅거리고 더 말을 못하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약속드렸던 M20의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이게 사실은 유튜브에서는 궁금한 분들이 별로 안 계신지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는데, 제가 블로그도 하고 있는데 블로그 통해서는 방문자 수도 좀 많이 들어오시고 질문도 꾸준하게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약속드린 두 번째 리뷰를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리뷰에서 제가 엑시노스 7885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삼성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니까 한국 삼성에서는 모르겠다고 인도 삼성에 알아보라고 해서 인도 삼성 홈페이지에서 맨 아래에서 국가를 인도로 바꾼 다음에 M20을 찾으니까 스펙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삼성에서 말하고 있는 공식 스펙에서 엑시노스 7904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투투랑 CPUG에서 엑시노스 7885라고 나와서 제가 7885인 줄 알았는데 삼성에서 얘기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M20의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역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신 게 이 직구에서 사서 한국에서 쓸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거든요. 컨트리 락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네시아에서 구매해서 별도의 언락 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감사하게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로 인도에서 직접 구매하셨는데 언락 절차 없이 한국에서 바로 사용하셨다고 얘기해 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은행 앱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하나은행 앱 방문도 다시 깔아서 테스트 해봤는데요. 은행 앱 잘 되고요. 공인인증서도 잘 됩니다. 직접 구매하셔서 국내 사용하실 때 아무 제약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할 당시에는 인도하고 인도네시아에서만 발매되었었잖아요. 그런데 또 제보가 들어왔는데 베트남 호치민 삼성 매장에서 판매하는 걸 직접 확인하셨답니다. 가격은 인도처럼 17만 원은 아니었고요. 인도네시아 가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구매했을 때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22만 원, 23만 원 정도였거든요. 베트남에서도 그 정도 가격이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해 보면은 직구도 구할 수 있거든요. 가격대도 20만원 중반대 정도로 구할 수 있더라고요. 직구로 구매하셔도 국내 사용에 제약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가성비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직접 인도에서 17만원에 구매했으면은 가성비 얘기를 정말 깔 게 없는데요. 저도 그 가격에는 못 샀고 직구로 구매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20만원 중반대 정도는 지금은 그 정도 가격은 지불하셔야 될 거예요. 그랬을 때 가성비를 비교해 보면은 비슷한 가격대의 중국 폰보다는 가성비는 조금 떨어져요. 많은 폰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용으로 홍미노트 5를 보니까 홍미노트 5가 안투투 점수 같은 걸로나 여러 가지 스펙면으로 얘랑 비슷한데요. 홍미노트 5가 얘보다 게임 돌리기는 좀 더 나아요. 그래픽 성능도 더 빠르고요. 내장 메모리도 더 크기 때문에 이것저것 게임 깔기도 더 용량이 넉넉합니다. 외장 메모리를 껴서 거기다 게임을 깔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게임 성능 자체, 전체적인 성능 자체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요. 하지만 홍미노트가 갖고 있지 못하는 엄청난 무기가 얘한테는 있잖아요. 엄청난 배터리 능력이 있죠. 5000mAh와 퀵차지 3.0을 지원하는 배터리 능력이 있는데 그런 거를 서로 보완한다면 또 가성비가 떨어진다고도 말할 수 없겠네요. 이번에는 실사용기 느낌을 얘기해 볼게요. 먼저 터치 느낌입니다. 저는 스마트폰 이 터치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플래그십 스마트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터치 느낌이 약간 굼뜬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은 홍미노트, 요 샤오미 폰하고 비슷하네요. 약간 한 박자 느린 느낌이 있습니다. 대신에 홍미노트와 비교했을 때 정말 그림을 보듯이 선명한 느낌이 있어요. 액정 밝기는 홍미노트보다 약간 어두운데요. OLED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명한 패널을 보여줍니다. 카메라는 홍미노트와 비슷해요. 그리고 영상은 FHD급까지 지원하고 손떨방을 지원하지 않는데 저조도 화질이 정말 썩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밝은 데서 사진은 괜찮게 잘 나와요. 특히 인물 사진이 유난히 뽀얗게 나오더라고요. 예쁘게 나오는 장점은 있는데 좀 비현실적으로 보정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뷰티 모드를 꺼도 뽀얗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한 10년은 젊어 보이게 나오는 느낌?
여학생들 좋아할 것 같아요. 사진은 플래그십 정도는 기대하면 안 되겠지만 나쁘지 않게 괜찮게 나옵니다. 뽀얗게 나오는 거는 취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중국 폰들 뽀얗게 나오는 거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DP 알트 모드 유선 미러링 안 됩니다. DP 알트 유선 미러링은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에도 안 되는 것들이 종종 있을 정도니까요. 그건 기대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USB-C 포트, 요거 C 포트에다가 허브 연결해 보니까요. 메모리 카드 인식하더라고요. 근데 메모리 카드는 인식하는데 유선 이더넷은 연결 안 됩니다. 그리고 4G 데이터 되고요. 볼트 음성 안 되고요. 와이파이 5G가 안 됩니다. 가격 대비 성능에서 중국 폰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얘기했었는데요. 그리고 M 시리즈는 어마무시한 무기를 갖고 있죠. 바로 5000mAh의 대용량 배터리와 퀵차지 3.0을 지원하는 고속 충전 능력이죠. 이게 말로 들어서 그렇지 실제 사용해보면은 진짜 좋아요. 메인폰으로 사용을 안 해서 제가 그냥 방치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터넷 정도 사용하고 유튜브를 많이 보여줘요, 애들. 근데 이게 3일 동안 충전을 안 해서 충전 좀 오랜만에 해줘야지 하고 봤더니 50%가 남아있고 그래요. 그리고 배불리 밥을 먹여줘야지 하고 충전을 꽂으면 진짜 빠르게 충전되고요. 그리고 이게 저가폰이니까 배터리 최적화가 제대로 안 돼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그를 돌려봐도 배그 돌리면은 노트9 같은 것도 배터리 떨어지는 게 보일 정도로 정말 배터리가 녹아요. 배그를 돌려도 배터리가 그렇게 빨리 떨어지지 않아요. 얘보다 훨씬 오래 버티고요. 대신에 발열은 좀 있더라고요. 배그 돌릴 때는 옵션은 낮추셔야지 합니다. 옵션 낮추면은 배그도 돌긴 돌아요. 배터리 하나만 보고 구매하셔도 정말 후회 없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부모님, 저희 아빠가 충전하는 걸 자꾸 까먹으셔가지고 핸드폰 꺼져서 연락이 안 될 때가 있어서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충전하는 거 자꾸 까먹으시는 부모님 선물해드리면 또 부모님도 그렇고 어린 아이들한테 선물해주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NFC 같은 거나 삼성페이 같은 거 방습 같은 거 굳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거 진짜 괜찮은 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NFC 없으면 정말 불편해서 저의 메인폰은 될 수가 없었지만요. 그리고 인피니티 V라고 하는 요 노치 부분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갤럭시 S10도 그렇고 얘 비율을 자체를 길게 나왔잖아요. 영상이나 게임할 때 이 부분이 잘려도 16:9의 화면 비율을 유지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전체 화면을 쓸 수 있게 갤럭시 S10처럼 그 전체 화면 사용하는 앱을 설정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화면하면 좀 더 시원한 화면비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점 단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장점은 일단 첫 번째, 뭐니 해도 대용량 배터리, 그리고 퀵차지 3.0을 지원하는 고속 충전 능력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장점이죠. 자, 구미 공장으로 보내야 하지만 AS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는 중국 폰이나 타블렛 같은 거 포함해서 중국 제품들이 한 5개 정도 있는데 아직도 거기에는 은행 앱이나 공인인증서 넣기가 좀 그래요. 그렇지만 얘는 안심하고 은행 앱 깔고 공인인증서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두 번째 장점이라는 얘기겠네요. 제가 꼽는 단점도 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단점은 위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던 가성비가 약간 중국폰보다는 떨어진다는 그런 거. 하지만 17만원에 구매하셨다면 가성비로도 성공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원가 절감을 하다 보니까 외장재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많이 들고 다니지 않고 가방에도 많이 넣고 다니지 않았는데 어제 살펴보니까 여기 충전 부위에 살짝 찍힌 게 생겼어요. 지금까지 삼성폰은 플래그십만 사용해봤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찍힌 흠집이 제가 기억하지 못할 어떤 힘에 의한 이런 찍힌 흠집이 생겼다는 거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폰 사시면 케이스 구매하셔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액보는 제가 구매처에서 받아서 붙여놨거든요. 액보랑 케이스는 M20 구매하시면, M 시리즈 구매하시면 꼭 구해서 붙이시고 씌워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 알리에서 검색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케이스가 1달러에서 플립 케이스 좀 고급스러운 건 4달러 정도에 무료 배송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신 배송이 한 달 걸리는 게 함정이긴 하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아직까지 안 하신 건 아니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빨라. 지문 인식도 빠르고 얼굴 인식 빨라.